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반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남의 한 호텔 결혼식장, 화려한 웨딩 드레스, 화려한 3단 웨딩 케이크, 곳곳에 놓여진 화려한 웨딩 플라워, 화려한 조명과 각 테이블마다 놓여진 화려한 식사, 누가 봐도 매우 화려한 결혼식장 내부, 그리고 신부의 행복한 미소, 하객들의 축복의 박수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재생되고 있는 충격적인 영상에 하객들은 모두 흔들리는 눈빛으로 놀라며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있던 신부는 놀라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신부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고 찰싹거리는 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뻔뻔한 것아. 감히 우리 아들을 속여? 신부는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경악했고 신부 측 가족들은 혼비백산, 우왕좌왕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편으로는 신랑으로 보이는 남자가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입을 꽉 다문 채 매서운 눈빛으로 신부를 노려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왜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돼버린 걸까요? 10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세 고영민 씨, 그는 대기업 엔지니어였습니다. 고된 야근이 많아 연애할 시간이 부족했고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겨 마지막 연애도 5년 전 일이었죠. 어느 날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형, 이번엔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 반할걸요? 야, 나는 얼굴보다는 성격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요. 성격도 완벽하고 직업도 좋아요. 게다가 엄청 예뻐요.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나간 자리에서 그는 32세 항공사 승무원 이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긴 생머리에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옷차림과 매끄러운 대화 솜씨.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녀는 적당히 친절했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녀는 특유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소개팅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영민 씨가 워낙 좋은 분이라고 들어서 나와봤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영민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여자, 정말 내 인연일지도 몰라. 그렇게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몇 번의 데이트 후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매력적인 여자였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 품위 있는 태도,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능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처음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기념일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 씨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먹자. 응, 어디로 가고 싶어? 내가 예약해놨어. 가보고 싶었던 곳이거든.
혜진 씨가 영민 씨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코스 요리 1인에 20만 원의 와인 페어링까지 하면 30만 원이 훌쩍 넘는 곳이었습니다. 알뜰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영민 씨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좋지? 이런 경험도 필요하잖아.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아? 뭐가? 우리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녀는 마치 이런 곳에서 먹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여자 돈 쓰는 걸 정말 쉽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기분 좋으면 된 거지라며 그는 애써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도 이어졌습니다. 이 브랜드 신상 나왔는데 너무 예뻐. 이번엔 스위트룸으로 여행 가볼까? 이런 데이트도 가끔은 해야지, 안 그래? 영민 씨는 점점 자신이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혜진 씨는 부모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혜진 씨는 항상 화목한 가정을 꿈꾼다고 말했고, 우리 가정이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어. 나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늘 엄마가 모든 걸 결정하셨거든. 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민 씨가 가족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할 때면 대화의 흐름을 바꾸거나 질문을 피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영민 씨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부모님이 그러는데 너희 부모님께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으시대. 응? 근데 우리 엄마 좀 까다로우셔. 까다롭다니 무슨 뜻이야?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좀 높으셔. 괜히 실망하시면 기분 나빠지실 수도 있어. 그녀는 분명 부모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에선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처음엔 그냥 부모님이 좀 엄하신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뒤이어 그녀가 던진 말이 영민 씨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원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다 컨펌하셔. 결혼할 사람은 더 까다롭게 보실 거야. 그 순간 영민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결혼할 상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는 애써 넘겼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후 그녀의 부모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데이트 중 혜진 씨가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나 지금 바빠. 아니, 나중에 말할게. 엄마가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녀는 평소 부드러운 태도와 달리 전화기 너머로 나직이 초조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영민 씨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좀 오지랖이 넓으셔. 근데 뭘 물어보시길래 그렇게 불편해? 그냥 우리 데이트하면서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 갔는지 그런 거. 영민 씨는 순간 자신이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잠깐만, 데이트하면서 내가 뭘 먹었는지까지 물어보신다고? 응, 우리 엄마가 좀 집착이 심하셔. 혜진 씨는 그걸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지만 영민 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어른이 된 자식의 사소한 생활까지 다 간섭한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냥 부모님이 딸을 아끼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모든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혜진 씨와 연애한 지 6개월째 되던 날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던 중 혜진 씨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언제쯤 할까? 영민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리라고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응, 그래 이제 슬슬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지. 혜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 준비는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집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자기네 집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 순간 영민 씨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 집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녀는 마치 결혼이 자신의 집안이 주도해야 하는 행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혜진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알지. 근데 우리 엄마는 원래 내가 하는 일 다 컨펌하셔. 컨펌.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영민 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컨펌한다. 내 인생을? 이후 두 사람은 결혼 날짜를 정하기 위해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결혼식 언제쯤 하면 좋을까? 나도 한가할 때 하면 좋지. 영민 씨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직장도 바쁘고 부모님과도 상의해야 했기 때문이죠. 혜진아, 우리 부모님이랑도 상의해봐야지. 그런데 혜진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날짜는 우리 엄마가 정하실 거야. 뭐, 우리 집에서 결혼 날짜 잡는 거야. 그런 건 어른들이 정하는 거잖아. 그래도 우리 부모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자기네 부모님은 그냥 따라오면 돼. 그 순간 영민 씨는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한데? 혜진 씨는 사랑스럽고 배려심 깊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혹시 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 그냥 원래 우리 집은 그래. 엄마가 모든 걸 정해. 그녀는 너무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표정 속에는 어딘가 익숙한 순응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교육 문제가 아닌데, 혜진 씨는 어느 날 영민 씨에게 엄마가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자기랑 밥 한 끼 먹자고 하셔. 응? 상견례 전에? 응. 우리 집은 원래 결혼할 사람은 엄마가 먼저 따로 보셔야 해. 왜? 우리 집에서는 엄마가 먼저 승인해야 결혼할 수 있어. 그 순간 영민 씨는 그녀가 이전에 했던 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컨펌한다. 우리 집은 엄마가 다 결정해. 우리 부모님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혜진아, 결혼은 우리 둘이 하는 거잖아. 왜 내 어머니가 승인을 해? 그냥 원래 그래. 엄마가 반대하면 우리 결혼은 없는 거야. 뭐라고? 그녀는 마치 이게 당연한 일인 듯 말했습니다. 자기, 그냥 가서 인사만 드려. 괜히 엄마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돼. 그녀는 이미 이 결혼이 자신의 가족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결혼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을까? 영민 씨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결혼이 아니야, 거래야.
그때부터 그의 머릿속에서 이 결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가가 처음 만나는 날 영민 씨의 부모님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좋게 만나서 잘 풀리면 좋겠지 뭐. 결혼이라는 게 원래 양가가 합의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혜진 씨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보통 사람들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겠어?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첫인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있던 혜진 씨 어머니는 첫눈에 봐도 강한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세팅된 테이블을 마치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지배하는 태도. 그 옆에 앉아있는 아버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저런 가정 분위기에서 컸다면 혜진 씨가 모든 걸 어머니한테 맡긴다는 게 이해가 되네. 그 순간 혜진 씨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영애를 달라고 하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순간 영민 씨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온 말은 더 황당했습니다. 근데 뭐 영민 씨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냥 시킨다고? 영민 씨는 어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좋게 이야기 나눠봐야죠. 그런데 신부 어머니는 그 말에 살짝 웃음을 머금더니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신혼집이 하남이라면서요. 강남에 30평 아파트는 돼야 우리 아이가 지내기 좋을 텐데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제 친구 딸은 강남에 34평에서 신혼집을 차렸는데 남들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순간 식사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혜진 씨 아버지는 그제야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마지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살겠죠. 그러자 혜진 씨 어머니는 기분 나쁘다는 듯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온 선자리는 알만한 기업 회장 손자였어요. 우리 혜진이는 강남에 30평 정도는 받을만 해요. 그 순간 영민 씨 어머니의 손에 들린 숟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강남 30평을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결혼을 하자는 겁니까? 영민 씨 아버지는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이 결혼이 우리 집에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무슨 뜻이세요? 저희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까지 털어서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더 큰 집을 마련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순간 혜진 씨 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당황한 듯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원래 표정으로 돌아와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 신부 쪽에서 더 많은 걸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 애는 그 정도 받을 자격이 있는 애고요. 그 순간 영민 씨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는 것이
너무도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허세가 아니다. 이건 사랑을 가장한 거래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민 씨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정말 이 결혼을 해야겠니? 영민 씨는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결혼을 포기하기에는 영민 씨는 생각보다 혜진 씨를 많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영민 씨는 회사에서 퇴근해 집으로 향하던 중 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혹시 혜진이가 미국에서 오래 산 적 있니? 미국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냥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거든. 이상한 이야기요? 아까 시장에서 아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예비 신부가 미국에서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뭐라고요? 결혼이요? 순간 영민 씨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는 한숨을 내쉬며 애써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엄마, 그런 소문 다 거짓말이에요. 혜진이가 미국에 간 적은 있어도 그냥 여행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그냥 소문이겠거니 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뭐가 이상한데요? 그 조카 말이야. 정말 조카 맞을까? 사실 혜진 씨는 연애 초반부터 조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 조카 너무 예뻐. 내가 키우다시피 했어. 그녀는 조카를 애틋하게 여기며 종종 영상 통화를 하거나 사진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우리 공주 이모가 사랑해. 이모가 곧 갈게. 그러니까 울지 말고 있어. 그때마다 영민 씨는 어렴풋이 저 아이를 정말 많이 아끼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작은 의문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 씨가 아이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니, 이모. 순간 혜진 씨는 당황한 듯 웃으며 우리 공주 또 장난친다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실수라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혜진 씨는 조카 이야기를 자주 했지만 이상하게도 조카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카가 그렇게 예쁘면 언니나 오빠 얘기도 좀 할 법한데.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말을 돌렸습니다. 우리 언니는 바빠서. 형부는 미국에서 일하셔. 조카랑은 내가 제일 친해.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너무도 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이상하잖아. 소문이 진짜일까? 영민 씨는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설마 혜진이가 나한테 그런 걸 숨겼을 리 없어.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의심이 들기 시작하자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조카가 아니라 딸이라고? 그럼 미국에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거야? 아니다. 이건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영민 씨는 몇 번의 고민 끝에 조심스럽게 그도 알고 있는 혜진 씨의 오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혜진이가 미국에서 오래 산 적 있어? 그 순간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그건 혜진이가 직접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영민 씨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어떻게든 더 알아봐야 해. 곰곰이 생각해 보니 혜진 씨는 유독 미국에서 지낸 시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혜진아, 미국에 오래 있었다며? 그냥 좀 있었어. 유학이었어. 어학연수? 응,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야. 그녀는 항상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피하려 했습니다. 미국에서 뭘 했는지 제대로 말한 적이 없네. 그러다 문득 예전 그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SNS 같은 거 귀찮아서 잘 안 해. 내 계정은 거의 안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하지만 그녀가 핸드폰을 볼 때면 항상 SNS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 한다면서? 근데 왜 그렇게 자주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그 조카 엄마라고 부른 적 있었지? 그제야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의 과거를 알아내려면 그녀의 SNS를 봐야 해. 하지만 문제는 혜진 씨의 계정은 비공개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SNS를 잘 안 한다고 했지만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분명 다른 계정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을까? 내가 아는 단서들을 조합해보자. 혜진 씨는 항상 같은 패턴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영민 씨는 몇 번 본 기억을 되살리며 천천히 조합을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1. 그녀가 자주 언급했던 숫자. 2. 조카의 생일. 3. 미국에서 거주했던 도시 코드.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컥 로그인이 성공했습니다. 됐어. 이제 그녀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런데 그녀의 메인 계정에는 딱히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정에서 연결된 계정 목록을 보던 중 그는 하나의 익숙하지 않은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팔로워도 몇 명 없고 완전 비공개네. 비밀 계정 그녀가 남몰래 운영하던 또 다른 공간. 여기에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그는 긴장된 손으로 천천히 그 계정을 열어보았습니다. 비밀 계정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전혀 다른 혜진 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찍은 사진들. 하지만 그중 몇 년치의 사진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왜 특정 시기 사진만 없지? 그러던 중 남아있는 사진들을 스크롤하던 순간 그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이건 뭐야? 한 장의 웨딩 사진. 그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한 남자와 함께 찍힌 모습. 설마 이게 진짜였어? 그리고 사진을 넘기는 순간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임신한 혜진 씨의 모습. 병원 침대 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 그녀가 조카라고 소개한 아이를 품에 안고 찍은 사진. 이건 조카가 아니야. 이 아이는 그녀의 딸이야. 그 순간 그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혜진, 너는 나를 철저히 속였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결혼식까지 가게 둘 순 없지.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네가 무너지는 날이 될 거야. 영민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억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조카 너무 예뻐. 내가 키우다시피 했어. 우리 엄마가 결혼 준비는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 집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자기네 집은 따라오기만 하면 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는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단순한 도구였던 거야. 그녀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새 인생을 시작하려고 날 이용한 거야. 하지만 영민 씨는 분노도 잠시 감정에 휩쓸리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내가 지는 거야. 나는 이 결혼식을 네 인생 최악의 날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기 위해 영민 씨는 그녀를 의심하지 않는 척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진 씨는 뻔뻔스럽게도 여전히 태연하게 결혼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드레스 피팅 같이 갈래? 결혼식장 계약 마무리했어. 엄마가 많이 신경 써주셔서 좋은 곳 잡았어.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영민 씨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 마지막까지 방심해라. 영민은 신부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는 척을 하였습니다. 혜진 씨 어머니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혼수는 신랑 측에서 다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신부 측은 신경 쓸 게 많으니까요. 그래야지. 그래야 결혼식이 더 화려해질 테니까. 영민 씨는 단 한마디의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더 많이 가져가라. 그래야 내가 무너질 때 더 크게 망신당할 테니까. 그렇게 영민은 그녀를 무너뜨릴 증거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내 과거를 폭로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소문만으로는 부족해. 사진, 서류, 증언 모든 걸 확보해야 해.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신부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된 미국 혼인신고서. 그녀의 조카가 사실 친딸이라는 증거인 출생증명서. 아직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이혼 서류. 이것들을 보는 순간 그는 다시 한번 가슴 깊숙이 뜨거운 분노를 느꼈지만 표정을 단단히 관리하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혼식에서 이 모든 걸 폭로하겠어. 드디어 결혼식 날. 대형 스크린, 수백 명의 하객들, 그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 혜진 씨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새 출발이야. 그녀는 신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영민 씨가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긴장돼? 어머, 자기야. 우리 결혼식이야. 당연히 떨리지. 영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진아, 나 이제 너한테 줄 게 있어. 뭐야, 웨딩 선물이야? 응,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없지. 다 같이 볼 수 있게 준비했어. 너에 대한 내 마음, 너가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내 선물이야. 평생 기억해줘.
그리고 그 순간 웨딩홀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미국에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과 신부가 임신한 모습으로 찍혀 있는 사진들, 조카라고 했던 아이와 함께 있는 가족 사진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뭐긴 뭐야. 네 인생은 끝났다는 거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 순간 신부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아니라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될 거야. 너를 사랑했던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선물이다. 잘 봐. 내가 속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부는 무릎을 꿇고 울며불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는 영상을 끄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기절해버렸습니다. 영민은 여기에서 복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고집했던 화려한 호텔 결혼식, 그 결혼식장의 비용 1억, 하객들의 식사 비용 1,500만 원, 그녀의 집에서 요구했던 혼수 예단 비용까지 다 합하니 그 금액은 2억에 가까웠습니다. 영민은 모든 것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그녀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그녀의 가족들은 그 비용을 물어내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팔아야만 했습니다. 영민 씨에게는 그동안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샀던 하남의 20평 아파트, 그 아파트에 교통호재가 발표되고 집값이 2억이나 올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통의 순간들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영민 씨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겼고, 영민 씨는 이제 좋은 여자를 알아보는 해안도 더 생겼습니다. 영민 씨는 하마터면 인생이 망가질 뻔했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신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 나쁜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나쁜 일들을 잘 극복하고 나면 좋은 일들도 생긴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신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동의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곧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오면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